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고 온체인상으로 변화의 시그널들도 하나둘씩 포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핵심적인 변곡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핵심 레벨을 넘어서고 구조적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과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19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월등하게 줄어든 수치이죠. 이렇게 실업보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나 당위성을 약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날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가던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추수감사절 효과로 인한 통계 왜곡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이 수치를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자정에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이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9월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과는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 연준 인사들은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달 금리나 확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였음에도 여전히 8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을 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동안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다가 순유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1490만 달러 정도 순유출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블랙락이 다시 순유입세로 전환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이어가다가 오히려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정도 순유입이 이루어졌고 블랙락을 비롯해서 여러 운용사 상품에 골고루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온체인 시그널은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바닥에 점차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특정한 지표들은 바닥을 찍고서 서서히 반등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의 순환 움직임을 통한 리스크오프, 리스크온 전환 시그널입니다. 리스크오프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시장 심리입니다. 위험자산 시장에는 좋지 못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신뢰가 회복될 때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까지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리스크오프 시그널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현재 점차적으로 전환 시그널이 보이면서 리스크온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약화되고 알트코인 자금의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과거 패턴을 살펴봤을 때도 올해 초순에 관세 협상이 있었던 그 당시에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래 지갑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만 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수가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초대형 보유자들이 축적을 재개한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는 사이클 바닥 형성이나 강세장 전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반등한 이후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패턴의 움직임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펀딩 레이트 추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가 계속해서 하향 채널을 따라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점진적으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롱 포지션 과열이 해소되고 레버리지 청산 이후에 건강한 시장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어디에서 바닥을 찍을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펀더멘탈 관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입니다. 현재 채굴에 연산되는 전체 컴퓨팅 파워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현재 해시레이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표시된 빨간색 한번 보시면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60일 기준을 하회하면서 데드크로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이 현재 채산성의 한계를 느끼고 점진적으로 기계를 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시레이트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때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알프렉탈 리서치는 최근에 높은 가격 낙폭을 보였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활성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해시레이트까지 하락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좋지 못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온체인 시그널 자체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말씀드린 크립토 컨테에서 제공하는 불스코어 인덱스도 10개 지표 중에서 10개 모두가 아직까지는 온체인 관점에서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시그널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이더리움의 가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이 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적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사카 업그레이드 직전에 네트워크 활동을 한번 살펴봤더니 가스 사용량이 단기적으로 30%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실사용 수요가 강하게 살아난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온체인 시그널이 활성화된 것은 업그레이드 이후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디파이 자산을 락업하고 스마트 계약 실행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선점한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가스 사용량이 나온다는 것은 EIP 1559에 따라서 소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기조들은 공급 디플레이션 강화로 이어지면서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 머니의 선행 베팅 그리고 강세 전환 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증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은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의 거래량이 2달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로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수요가 중앙화 거래소를 넘어서 디파이로 급속히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고 현재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2025년 들어서 가격 추이 자체는 부진했지만 전체적인 네트워크 펀더멘탈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응축 단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구간들을 넘어서야지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월 중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비용 기반 분포의 0.75분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체 공급의 25% 이상이 손실 구간, 즉 물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 매수자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0.75 구간과 0.85 구간을 넘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0.75분위 구간은 95.8K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96K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넘어서야지 심리적으로 그리고 온체인상으로 구조적인 전환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85분위 구간은 106.2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은 강세 추세로 더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간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약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중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시장이 현재 바닥을 형성했는지 형성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기관의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현재 여러 기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바닥에 가까운 구간을 형성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 횡보세를 일정 부분 더 이어갈지 아니면은 반등세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통 거래들이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다수의 지표를 참고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현재 시장의 가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스트래티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맷 호건이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제외되더라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영상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흥미로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스트래티지 관련된 불안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중심에는 JP모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계속해서 MSCI 지수 탈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는 MSCI가 스트래티지를 비롯해서 DAT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반영된 상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MSCI가 지수에서 스트래티지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10월 10일 대규모 청산전 가격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슈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우호적인 입장들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레리 핑크 CEO는 최근 딜북 행사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CFTC에서 자사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더 강화되었고 제도권 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부정적인 이슈도 전해졌는데요. IMF가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대응은 규제만으로 부족하며 강한 거시 정책과 국제적 공조가 핵심이다.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이 기조들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 CB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전체 주문량이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점검하고 오늘 시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평선을 회복하고 지지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22평선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이 구간에서 22평선을 넘어섰고 어제 조정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2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간 중에서 비용 기반 0.75분위 구간 한번 살펴봤을 때 96K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야지 하락 추세가 더 약세 국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 해서 100K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 기점으로 52평선과 365이평선, 402평선까지 회복을 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RSI 같은 경우도 중립 구간인 50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하회를 하고 있고 MACD는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롱포지션보다 숏포지션 밀집도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 93.5K의 숏포지션 밀집도가 굉장히 두텁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 주간 옵션 만기일인데요. 현재 맥스페인 가격 구간은 91K로 현재 가격보다는 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05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